오늘은 최악의 실적에도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진짜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진짜 바닥을 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걱정이 늘어나게 되죠. 저도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 이제 돈을 벌 준비를 하고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최악의 실적에도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내가 지금 주식을 살 땐가 팔 땐가, 지금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도서는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분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입니다. 이 기업이 선행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은 실적도 재무 상태도 악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딱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이 투자금을 쓰는 동안은 돈을 잘 못 버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업에서나 시작 직후부터 이익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편의점을 차린다고 해볼까요? 혹은 뭐 치킨집을 차린다고 해볼까요? 치킨집을 차리려면은 가게 점포도 얻어야 되고, 뭐 튀김기도 사야 되고, 닭고기도 사야 되고, 뭐 파우더도 사야 되고, 소스도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치킨을 팔기 전까지는 다 돈을 쓰는 일이고 돈을 벌지 못하죠. 그래서 당연히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사도 사업도 그 이익을 예상하고 씨를 뿌리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씨를 뿌려놔야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가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 물건을 들여놓지 않으면 장사가 당연히 안 되겠죠. 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팔겠어요. 당연히 물건을 들여놔야 되고, 이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을 지불해야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다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이때는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즉, 처음에 돈이 나가고 지갑이 금세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꼭 어마어마한 기업뿐만 아니라 뭐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모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선행 투자기에는 지불 증가와 재무 악화를 각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물건을 사지도 않을 테고, 물건을 사지 않으면 뭐 팔 물건이 없는 거고, 그럼 당연히 돈도 못 벌겠죠. 그래서 이 이익 사이클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 기업의 이익 성장 곡선입니다. 기업의 이익 성장 곡선 잘 보시면은 이 선행 투자기와 이익 회수기가 있습니다. 이 선행 투자기에는 돈을 쓰니까 당연히 이익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투자해 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씨를 뿌려 놓은 것들이 열매 맺을 때쯤 이게 이제 이익 회수기가 되는 건데, 그때는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우리는 이 이익 성장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기업이 선행 투자기인지 이익 회수기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투자기라면은 조금 적자가 나거나 기업의 재무제표가 안 좋아도 조금 이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거고요. 이익 회수기에는 이게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구나. 이익 회수기 초기에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지만, 이익 회수기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또 이제 선행 투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 선행 투자의 최종 단계가 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가 됩니다. 돈 벌기 직전인 타이밍이죠. 설비 투자나 판매만 확충을 위한 비용 증가와 함께 금리 부담과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익은 바닥을 치고요. 재무 내연도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익 회수기가 들어오면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게에서 사례를 비유해 보면은, 가게에서는 이제 구입해 놓은 상품들이 팔려서 내가 미리 지불했던 상품의 그 가격, 그 금액들
이제 회수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지불이 줄고 물건값은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수입이 증가하니 물건이 팔리니까 그럼 이제 이익의 축적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재무 내용도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기업으로 보면 신축 공장이 가동되어서 생산 증대와 판매 확대의 효과가 일시에 표면화가 됩니다. 물론 이제 지불 금리나 감가상각비의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가벼워지는 거죠. 이 시기에는 이제 ROE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요. 이익이 절정에 달하게 되고 이 이익이 절정에 달하게 될 무렵에 다시 또 선행 투자기가 돌아가게 되고 그럼 이때 또 비용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다시 그게 선행 투자가 끝나면은 또 많은 돈을 회수하는 이익 회수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 반복하는 거고 이 사이클의 그 진폭이 이제 기업마다 이제 클 수 있고요. 이때 판단을 잘못하면은 이익 회수기가 도래하지 않고 기업이 도산을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이 표면 수치가 나쁠 때 기업이 막 적자를 보고 많은 이제 비용을 쓰고 이때는 수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모두가 팔라고 해요. 이건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돈을 못 벌어? 이러면서 다 팔기 때문에 주가가 매우 싸죠. 이 어느 기업이나 이 선행 투자가 되는 이 기간 동안은 실적도 재무도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신문지상에서는 그럴 때 어떤 표현들을 쓰느냐, 수익 대폭 감소, 적자 결산 이런 활자들이 이제 신문지상에 많이 나타나되고요. 이때 주가는 진짜 바닥을 치고 바닥에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죠. 이 주가는 수익 감소나 재무 악화 등의 표면 수치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투자들도 실적이 나쁘다고 하면은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죠. 기업의 이익 성장 사이클과 주가의 이러한 관계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이 표면 수치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오히려 이익 회수기가 가깝다고 보고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3기 연속 최고를 경신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올 때 우리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표면 수치의 장단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기업이 이익 성장 사이클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익 성장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고서 표면 수치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이 기업이 돈을 쓸 시기인지 돈을 벌어들일 시기인지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그 판단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우리는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은 삼성전자 불과 몇 년 전이죠. 10만 전자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삼성전자 계속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년엔 더 좋을 거로 생각했고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했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가 됐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SK한테 밀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닙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유튜브에서 카카오가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를 다 연결해서 뭐만 갖다 붙이면 다 돈이 되고 우리나라를 완전 장악한 플랫폼으로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봤는데 주가가 진짜 박살이 났죠. 저도 이제 카카오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다 그게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고 좋아 보일 때 한없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빠 보일 때 한없이 나빠 보이죠. 그래서 이런 뭔가 대중적인 감정 혹은 표면상의 수치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이 기업이 이익을 회수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최소한 정점 그 고점을 잡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투자하시면 저처럼 큰 손실이나 큰 실수를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저와 같이 공부해가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 투자에 대한 철학들을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